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7분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봐야 되니까 오늘은 또 5월부터는 수요일마다는 우리 블리블리 염블리님이 또 나오십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부 조금 이제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거래를 이제 반도체와 그와 연관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물의 기조가 유지가 되면 그 수급이 장 초반에 좀 빠지더라도 좀 연속성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선물에서 이탈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매크로적인 건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주에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요 종목군들이 조금 쉰다라고 한다면 분명 신선한 쪽으로 수급이 쏠릴 텐데 그 안에서의 이런 수급 기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음 편하게 좀 보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증시도 있지만 사실 오늘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첫날이죠. 이게 대역급이에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3조가 넘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주가 상승에 따른 4조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덩치 큰 게 들어오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좀 또 약간 교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영향을 줬지? 이쪽으로 또 너무 자금이 쏠려버리면 사실 다른 기업들이 또 약간 이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은 국내적으로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의 상장이 증시에 약간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좀 오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또 왕창 들어오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자금이 쏠려버리면은 나머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못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IPO 하면은 예전엔 진짜 재밌었는데 요새는 막 재미를 못 보는 종목들도 네. 꽤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0.25%, 0.1%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 지수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마음은 편하지만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크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노릴 종목은 또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11% 마이너스 2731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또한 0.1%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개장할 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어제 뭐 4%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조금 차익이 나오면서 시작하고 있고 하이닉스 0.8% 마이너스 기아가 소폭 강보합 셀트리온이 강보합 크게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좀 그렇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은 그렇게 크게 뭔가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게임주들의 좀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임주들, 뭐 NC도 이제 뭐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턴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제 콘솔 쪽에서의 뭐 명확한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국내에 없는 그런 이제 업장과의 이런 차별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좁혀져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게임을 하는 세대들은 다 저보다 좀 윗세대였었거든요. 열심히 뭐 MMORPG 다들 경험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오려면 어쨌든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연속성 있게 나오게끔 하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게임주들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적발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길게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이 얼마나 잘 출시가 되는지 또 콘솔 쪽에서의 이벤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일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데브 시스터즈가 한 3.6%, 위메이드가 네. 3.4%, 뭐 위메이드 그룹주가 오늘 2%에서 3% 정도 오르고 나머지 뭐 게임주들도 오른다고 해도 한 1%이 정도. 네.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가장 강한 게 지금 게임으로 잡히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사료 쪽도 좀 움직이잖아요.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그래서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엔 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이런 쪽과 더불어서 이제 선물 가격 변동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대형주는 조금 오늘은 쉬어가면서 이제 좀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막 슝슝슝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5분 정도는 너무 이렇게 막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5분, 10분 정도 여유를 좀 보시다가 그러면 이제 또 눈에 띄는 산업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 일부 지주회사들 이런 쪽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또 밸류업 쪽으로 뭔가 또 이슈가 생기는지 그렇네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쪽이 그나마 좀 강하고 오늘은 반도체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 퀄리타스가 15% 떨어지고 예스티 그리고 뭐 사피엠 반도체 이런 약간 변동성 큰 것들 흡프스프도 한 2% 정도 빠지고요. 이렇게 변동성 큰 것들이 오늘 조금 한 2%에서 4% 5%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좀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 이제 수급 좀 보면 그 외국인들이 어제 1조 3천억 정도 샀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샀고 어제 놀라운 게 이제 선물에서 그 선물 매수가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2.3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 근데 선물 쪽은 여전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선물 쪽에 이런 기조를 보면 증시 자체는 좀 단단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 중에 약간 이제 우리가 하나 걸러야 될 게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서비스 업종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매도가 오늘 한 229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해도 사실 좀 매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183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고 기계나 화학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샀던 이제 전기전자를 약간 좀 일부 물량을 좀 차익 실현하는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장 초반이라 많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의약품하고 좀 금융주는 좀 소폭 순매수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 좀 파는 거를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제일 적극적인 주체가 연기금 같아요.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뭐 최근 4월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좀 늘리고 있는데 어제는 조금 팔았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약간 좀 팔았는데 오늘 다시 156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올해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으로 보거든요. 네. 연기금은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지금 많이 낮은 상태라 어쨌든 연말까지 많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일단 비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체가 뭐 크게 이탈만 안 한다면 시장의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약간 좀 매도가 있어서 좀 시장이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확실히 뭐 시장을 이끄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죠. 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좀 쉬고 있고 좀 아쉬웠던 게 애플이 별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딱 보면 AI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M4칩 공개는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AI 뭘 할 거냐 이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6월 달에 그냥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게 텀이 좀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기대를 했다가 약간 그 부분에선 실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약간의 실망감으로 주가 조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문제가 2차 전지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2차 전지가 그 급등장에도 굉장히 부진했고 오늘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뭐 테슬라 주가도 급락을 했고 또 거기에 루시드도 오늘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쪽으로는 좀 모멘텀을 쉽게 받기 좀
그 어려운 지금 어렵다? 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그냥 이제 개인 투자분들 오히려 매매하기 더 좋죠. 그냥 그래요? 개별 장세죠 완전히. 오. 증시가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대형주가 딱 이렇게 묶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제 음. 분산되니까 한마디로 좀 오늘은 개별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다. 개별 종목 장세여서. 종목 찍어주시나요? 아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좋다고 했으니까 종목이랑 가격까지 딱 줘야지. 기억은 알아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많은 분들이 왜 그 뭐지 동묘형 왜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안 나오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이 회의 때마다 아침 회의가 있으셔서 맞아요. 늦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 어떻게 하루쯤은 조금 좋은 분이랑 교체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다크호스도 원래 터줏대감이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을 수요일마다 이제 매주 모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어제 이제 반도체가 또 슈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고 그 자리를 이제 개별 종목들이 조금씩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크게 재미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의약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중해제약, 한미약품 요런 애들이 지금 상승률 탑에 올라가 있어요. 2%에서는 3%. 한미약품은 어제 FDA 승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해서 FDA 일상 승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카카오페이랑 한국금융지주랑 카카오뱅크랑 얘네들이 오르는데 별거는 없는 것 같은데 리포트가 어제 상반되는 게 2개 나왔더라고요.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오늘 한 3-4%이 정도 좀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카카오 근데 안 좋게 나온 리포트가 신저가에도 고평가다. 와, 어쩜 리포트를 그렇게 맛깔나게 쓰는지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화가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펜던트님이 여미사님 오프닝벨 오시려면 텐션 올려서 와야 합니다. 저희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또 이렇게 10,000원까지 주시면서 하시면 저분이 주인이죠 여기.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네. 밸류업 쪽이 괜찮네요. 밸류업? 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밸류업 쪽 괜찮았거든요. 네네. 삼성생명이 한 3%, 또 현대차가 밸류업 대표주죠. 오늘 0.6% 정도 오르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좀 밸류업 쪽이 여전히 좀 저번에 한번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나서 약간 좀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그게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좀 강제적으로 하길 좀 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연 1회 정도는 또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도 좀 가야 되겠지만 최상목 그 이제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이제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뭐 당근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은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오늘은 좀 이 코스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특히 삼성바이오, 삼바. 한미약품. 근데 이런 쪽이 좀 좋은 거는 결국 미국 금리가 4월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오늘도 떨어졌더라고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또 바이오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약간 순환매도 오늘 좀 돈다? 도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은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이 코스피에 있는 제약주들이 좀 유독 센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일단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장한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42% 급등해서 시총이 5조 원을 넘어섰네요. 어허. 넘어서면 이게 또 근데 이게 HDD 현대마린솔루션도 아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싼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절대적으로 이제 밸류를 보면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면 이제 또 지수 편입 기대감이 또 생기니까 그런 수급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일단 급등세 보이고 있고 다행인 건 이렇게 급등을 신규 상장 대여가 상장했는데 증시에 다행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나, 다행이네요. 예, 보통 이런 게 큰 게 상장하면 이제 수급이 빠져가지고 쫙 빨아들이고 네. 나머지 안 가고. 근데 다행히 지금 그만큼 또 우리나라 체력이 좀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장이 약할 때는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못 버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증시가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건 확실히 한국 시장의 이제 기초 체력은 좀 과거보다는 단단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공모주에서 요 42% 정도면은 치킨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요 경쟁률이 뭐 127대 몇 네. 뭐 이렇지 않았어요? 한 그랬던 주 받으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한 주 싶은데. 받으면 지금 83,0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공모가가. 근데 12만 원 정도 얼마죠? 됐으니까 한 주면 한 4만 원? 4만 원 정도? 택시비도 안 나오네요. 한 주 받으면 택시비도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쭉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0. 네, 아침에 이제 출발보다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은 그렇고. 수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팔고 있고 한 30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도 300억 마이너스, 기관은 거래소에서 25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는 1억 마이너스. 오늘 시장은 진짜 전형적으로 눈치 보기, 관망, 네. 홀딩 약간 요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도 선물까지 같이 모아주신다면? 네,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선물의 기조 자체는 좀 강하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지금 누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거래일에도 사실 기간이 좀 같이 따라오는 비율이 좀 약했거든요. 오히려 현물이 좀 많이 따라왔는데 이렇게 선물이 좀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런 수급들이 쫓아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기관 플레이가 좀 강한 쪽 오늘 좀 잘 살펴보시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쪽 산업군들이 기간이 많이 땡겼었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급발 영향으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금일에 만약에 외국인 현물이 좀 씌워준다라는 건 결국에 반도체와 물론 이제 오늘 재룡전기 같은 일부 변압기 쪽에서 좀 쏘아 올리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흐름들로 좀 연관해서 반도체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만 계속 강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간이 좀 집중적으로 샀었던 산업군들을 좀 집중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ADR 부분을 보시게 됐을 때 상승 종목수가 어쨌든 지금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좀 그 전거래일에 좀 좋았었던 흐름들 그리고 뭐 연준 의장이란 이런 발언들이 일부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표 열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요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HD 현대마린솔루션으로 뭐 치킨값도 안 나온다, 택시비도 안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10만 원 넘게 벌었는데 뭔 택시 타고 다니냐, 너 새벽에 술 먹고 택시 타니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볼까 하는데 코스피가 0.1%, 코스닥은 0.2%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준비하신 자료 하나씩 보면서 시장을 조금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승환 이사님부터. 자료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안 가져오셨어요? 아,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이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시장 봤을 때 네네. 염승환 이사님이 우리 수익 낼 수 있는 인사이트나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지수가 지금 2,700 다시 넘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4월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전쟁 한번 나서 2,550까지 간 적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또 안도렐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워낙 좋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2,700 이상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그 부분이고 다만 이게 5월에 주식 팔아라 이런 격언 있잖아요. 네. 근데 세린메이는 반대입니다. 그냥 주식은 들고 가자. 들고 가되 다만 지금 이제 2,800을 또 향해서 가는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또 들어가다가 변동성이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덤비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지수 레벨 부담은 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 좋은 기회를 한번 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업들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국내 증시 자체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갑자기 폭락을 하고 뭐 그럴 만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들고 가시되 다만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면
좀 약간 불편하게 또 사야 됩니다. 네,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매수 타이밍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너무 AI나 반도체가 그동안 좋았고, 저도 이제 항상 반도체 항상 좋게 보지만 네. 끝났다고 생각 안 하지만 오늘 보니까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뭐 투자자들도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매도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봤어요. 보니까 엔비디아 이제 매도했다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그들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너무 오른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간다면 또 기회가 올 텐데,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너무 또 좋다는 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담으면 또 리스크가 커지니까 지금은 좀 반대급부로 시장이 가장 이제 잊고 있었던 게, 지금 사실 지금 요즘에 은근슬쩍 중국, 아까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주들이 좀 올라와요. 실제로. 중국주들. 어제도 보니까 이제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좋아지는 그런 뭐 지표나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그쪽이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BDI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해운주도 그렇고, 이쪽이 사실 중국의 경기가 좋을 때 좀 올라가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한번 기업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다 미국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미국 맞아요. 좋다. 그리고 요즘에 아직도 살아 있어요. 미국 대표 기업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력 기기 오늘도 좋아요. 좋은데 그렇죠. 이들을 뭐 좋은 아이디어 사실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워낙 이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미국 쪽 보는 것보단 좀 그런 쪽 관심 없는 쪽 한번 보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아이디어상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클로징벨에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을 아예 찍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지표가 좋게 나오고 거기서 반응하는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탑승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연속성이 없고 약간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모멘텀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노려볼 분은 노려보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오늘 사실 애플 관련주가 좀 빠지잖아요. 애플 사실. 관련주. 근데 이제 애플 관련주도 저는 오늘 실망했다고 애플 관련주를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한다면 또 기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공개를 안 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좀 뜸들이는 것 같긴 한데. 그 개발자 회의 6월 네. 10일에 있는 거. 근데 애플이 과연 아이폰에 AI를 안 넣을까? 이미 그 넣어야죠. 애플 칩에도 지금 NPU라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AI 칩을 먼저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금 애플 사용하는 전 세계 기기 수가 20억 대가 넘는데 그걸 그대로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팀쿡 CEO도 분명히 알 거고. 그래서 6월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이번 9월에 나올 또 애플 아이폰 16인가요? 그거는 이제 AI 기능이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준비 기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닌데 단기 이벤트가 좀 끝났잖아요.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근데 이쪽 관련주들도 괜찮다고 보는 게 그 지난 한 1년 동안 너무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사실 애플 뭐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좋게 보는 업종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반도체가 좀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자는 좀 주의예요.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업종은 반도체 내에서 그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하우스죠. 왜냐면 저 오늘도 신문 기사, 저는 이제 신문 기사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은 AI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칩을 만들기 원하죠. 엔비디아 칩만 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안 쓸 수는 없는데, 뭐 수많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삼성 지금 파운드리도 있고 네. 또 오늘 사실 TSMC의 파운드리 쪽도 지금 애플 쪽에 좀 들어가 있지만 거기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디자인 기업들이 하우스.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TSMC 쪽, 삼성 파운드리 쪽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 기업들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공부해볼 필요는 있는 것 빅테크들이 같아요. 자체적인 칩을 만들고 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예. 꼭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미국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뭐가 좀 괜찮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고민을 볼 필요는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247님께서 오늘 또 PI 첨단 소재가 엄청 오르거든요. 한 12%. 어제도 한 12% 오르고 오늘도 12% 올라요. 근데 저희가 이게 와. 클로징벨에서 콸콸콸에서 했던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2만 원 전후로 한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와. 2만 원? 2만 원 언더에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26,350원. 저희가 그 민트윤이라고 큰 손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소개하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찰 조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제 실적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PI 첨단 소재 그때 상담 신청하신 분 축하드린다고 또 말씀을 아이고,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노님 자료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연블리님은 빅테크들의 칩 만드는 거 네. 플러스 우리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다른 뉴스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비슷한 뉴스를 봤는데 아무튼 아니 그 전에 우리 지금 변압기 쪽이 또 엄청 쏘고 있거든요. 변압기 그래서 또 했죠 일단- 그랬지 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네. 다시 이제 신문으로 좋습니다. 일단은 앞에 댓글에서도 좀 달아주시긴 했는데 오늘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오늘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뭐 이제 그건 BDI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쪽이 운임 지수가 최근에 좀 시끌시끌하다는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가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 변압기 쪽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들고 오면서 해저 케이블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력 쪽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라인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한 3, 4거래일 내내 좀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이 변압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도 가질 정도다. 이거는 좀 상당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한 번 정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이 가면은 이제 에너지 생성하는 쪽.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종목군들까지도 뭐 전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산업을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아무래 네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 쪽이 갈 때는 색조 OEM 쪽이 못 갔잖아요. 근데 아모레가 쉬어가기 시작하니까 색조 쪽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조 쪽에 갔었던 이런 종목 그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산업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본다면 그 안에서도 좀 핑퐁핑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좀 움직이는 산업군들에 대한 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첫 번째 기사를 뜯어왔어요. 아니 신문을 이렇게 원래 네. 읽어보세요? 네, 저희 그렇게 저 하시는구나. 쭉쭉 원래는 찢어왔는데 보기 안 좋아서 네, 혼나가지고 가이지. 가위로 잘라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을 땡겨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읽으세요 기사를. 요즘 신문 좀 봐야 됩니다. 다 아니, 디지털 시대 보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예전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엄청 어려웠어요. 갑자기 지금 1980년대로 80년대 아날로그. 돌아간 느낌. 지하철 감성으로 갑니다. 2호선 감성으로. 네, 어쨌든 네. 엔비디아에게만 기댈 수 없다. 매그 7 AI 칩 각자 도생이라는 내용이 네. 나왔습니다. 형 그래서 왜 창피해요? 약간 좀 창피해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약간 동물 원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까지 참전을 하면서 네. 이제 매그 7 업체들이 다 이제 AI 칩 경쟁에 좀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랑 네. 이제 파운드리 쪽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설계 쪽을 지금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슈인데 만약에 이게 이런 매그 7이 아니라 추가적인 흐름들로 좀 빠져나간다면은 뭐 디자인 하우스나 이 설계 쪽에서도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이 칩 경쟁이 됐을 때 파운드리 쪽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소켓 쪽이 좀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켓 단가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기업들은 뭐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의 이런 칩을 쓰다가 이제 그 자사 걸로 바꿨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신다면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요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맥7이 각자 자기네들 칩,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기네들 칩을 만든다고 하면 네.
결국 파운드리도 잘 되고 반도체 소부장의 소모품도 또 잘 되고 뭐 HBM 쪽은 당연히 같이 붙여가지고 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생각하자니 이런다고 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 호황이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저는 파운드리 같아요. 파운드리 같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화장품하고 좀 비슷하게 설명해드리면 화장품 만들려는 브랜드 회사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7배 늘었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ODM은 많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인 ODM은 이제 좀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들은 주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근데 ODM은 몇 배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 고객이 많아지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다면 근데 그 시장이 크게 커진다면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는 당연히 큰 수익이 나겠죠. 삼파가 제일 네, 좋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가 꼭 이게 좋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삼성 파운드리 숙제가 좀 많아요. 지금 이번에도 1분기에 적자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의 TSMC는 압도적 1위거든요. 고객사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칩을 만들고 싶으면 다 저기 TSMC가 줄 서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삼성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고객사 그러게요. 느는데 대형 고객사가 좀 없다는 게 그래서 지금 TSMC가 1등이잖아요. 1등인데 뭐 이런 비율을 들면 좀 그렇지만 TSMC는 90점짜리 1등이고 2등이죠 삼성이. 네. 인텔은 저 밑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2등, 3등도 격차가 커요. 근데 몇 개 없어요. 지금 파운드리 딱 3개잖아요. 네. 그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2등이 점수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후하게 주면 50점이고 한 30점? 와, 30점이면 낙제 아닙니까? 너무 격차가 커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냥 개인적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만큼 분발을 해야 된다는 분발해야 얘기죠. 된다. 근데 저는 시장이 지금 아까 저 기사 소개해드린 대로 열릴 거예요. 분명히 열리겠죠. 그러면 1등한테만 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어쨌든 수율이 올라오니까 지금 고객사도 이제 조금씩 좀 미국에 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커요, 아직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TSMC가 여기서 뭐 100점 넘어서 200점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 2등이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3파만 잘 돼도 10만 원은 진짜 가뿐할 텐데 네. 3파가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그쵸. 이번 1분기에도 숫자 보니까 그게 뭐 적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와서 아쉬운데 그 격차를 축소할 것 같고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또 반전이 일어날 때 수익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그쵸.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죠.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열릴 때 워낙 이쪽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맞는데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제조회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또 거기에 관련된 뭐 파운드리, 뭐 디자인 하우스나 네, 이런 쪽을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사실 파운드리가 더 앞으로 커지고 잘 된다. 특히나 3파가 잘 된다고 막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하우스 쪽은 같이 따라와서 더 잘 네.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구름샘님께서 MG문화의 어질어질한 연블리 빙다리 아빠지님께서 창피하긴 하다 이렇게 신문 이렇게 드는 게 어질어질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코너가 새롭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 처음 신문지 봤어요. 처음에는 신문지로 하는 건 손으로 처음 찢었어요. 아, 김치처럼. 네. 다 구겨져서.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젖어 있습니다. 우선 대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선하고 좋네요. 신선하죠. 네. 저희는 남들이 하는 거 안 합니다. 네. 재미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갑시다. 근데 요게 네. 오늘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움직여가지고 아. AI 시대 전력 패권 전쟁 불보듯 에너지 투자 선점해라. 사실 기사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내용은 사실 별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 밀컨 컨퍼런스에서 이제 유망 산업으로 에너지와 헬스케어랑 AI가 유망 산업으로 꼽혔다라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CEO들의 발언들로 기사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AI 센터 쪽이 계속 AI 쪽이 계속 활발해지면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전력에 대한 얘기들은 뭐 좀 유명한 CEO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광도 투자하고 있고 기타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보통 하면 이제 유가나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재생에너지 오늘 또 이제 대문짝막에 나온 것 중에서 하나
그 한화큐셀이 또 이 미국 쪽에서 태양광 쪽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허브 만들 거고 지금 기존에 있던 퍼스트솔라보다도 더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이런 전력기기 쪽, 전선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계속 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조정도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PPI가 유지가 되고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고 그런 허브들을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분명 한 축으로는 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투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AI를 같이 힘입어서 쭉쭉 간다고 하면 역시나 전력하고 변압기 네.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후발로는 이제 전선 쪽, 그리고 구리 또 연관되고 또 해저 케이블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저 케이블 굉장히 얘기 많이 드리고 해저 있는데 케이블. 그거 관련돼서 공부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좋은 아이디어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내려도 돼요. 창피해요. 하던 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해요. 이거 진짜 좋잖아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왜? 오늘따라 숨고 싶네요. 근데 나는 좀 창피한데 버티고 있잖아. 아, 우리 얼굴 빨개져. 매일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근데 왜 굳이 오늘 처음 하시는 것처럼 왜 표정이 왜 저러시죠? 아니 그래도 오늘 처음 하시는 거 아니 가족끼리는 그래도 서로 뭐 평상 오줌 싸고 하는 건데 손님 모셔놓고 그러니까 조금 오늘따라 좀 서먹하네. 근데 이거 누굴 위한 건지 우리 시청자도 창피해, 진행자도 창피해. 손님 모셔놓고 레트로 감성으로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네,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전력 설비나 에너지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변압기,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위치에도 과연 싼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이게 워낙 근데 재룡전기도 그렇고 숫자 보면 뭐 정말 놀랄만한 숫자들을 찍어주니까 그런 거 보면 비싸다고 또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엔비디아 올라온 것처럼 좀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주가라는 거는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에 대한 또 아이디어들도 워낙 많이 저는 좀 노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막 신규로 쫓아가는 거는 네. 조금 저는 지금은 좀 약간 늦은 감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와 좀 관련해가지고 좀 덜 오른 쪽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게 좀 네.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 아이디어 자체는 맞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은 전력이 좀 필요한 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요새 액침 냉각인가요? 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반도체랑 또 연결을 지어보면 반도체 낸드가 또 이게 이 데이터 센터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HDD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노트북에는 요새 SDD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SSD. 네, SSD. 요게 좀 들어가는데 이게 저전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도 HDD에서 SSD로 바꾼다. 요런 이제 이슈가 지난주에 좀 사실 좀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런 거랑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전력기기만 볼 게 아니라 거기 파생되는 게 저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어차피 이제 신재생으로 가야 되지만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 저거 운영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천연가스로 많이 전력을 생산하겠다라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충당이 되겠지만 너무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 중에서는 또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데 이제 밸류체인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보면은 사실 AI 데이터 센터 아이디어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구리가 최대 수혜겠죠. 사실 그렇게 보면 예, 구리 뭐 거기 전선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리 같은 이런 비철 금속.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게 되게 좀 시대가 되게 이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주식시장 보다 보면 지금 분명히 AI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인데 그렇죠. 수혜주는 의외로 올드스쿨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구경제 산업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비철 금속, 구리, 맞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 이 전력기기 다 잊혀졌던 섹터잖아요. 그쵸. 한 10년 거기 정도. 관련된 기업들이 막 전선 업체나
막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뻥뻥 뛰는 거 보면 또 우리나라에선 굴삭기 약하지만 미국의 굴삭기에서는 또 되게 주가 좋았거든요. 이런 쪽.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AI 수혜가 첨단 산업만은 꼭 아니구나. 그쵸. 이게 이제 실제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AI 나올 때 이제 상상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하면서 성장주한테 더 프리미엄을 줘서 쫙쫙쫙 뽐뿌질을 했다 하면 지금 와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다 하려면 전통적으로 뭐 원자재도 필요하고 맞아요. 땅도 파야 되고 전력도 깔아야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 쪽에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약세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0.2%로 86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17% 플러스 2739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 0.5% 내외에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7%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 오늘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랑 KB금융이 3.1%, 3.5% 플러스고요. 메리츠도 1.3% 플러스, 그리고 삼성생명도 2%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얘네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얘네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0.5%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2%, HPSP가 0.4% 마이너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원익 IPS 뭐 요런 IT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도 한 3%, 2% 정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밸류업에 대해서 아직 밸류업 모르겠어요. 실망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서 저희 오프닝 벨 전에서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근에 이직하신 분?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아니야. 염동찬 연구원님. 염동찬 연구원님이 밸류업이 외국인의 눈에서는 뭐 아직 그렇게 뭐 우리가 실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눈높이를 낮춘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밸류업 기대감 살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실제로 매수한 거 보면 보통 삼성전자나 반도체 위주로 많이 샀는데 네. 실제 4월달 들어와서 이런 거 살펴보면 현대차라든가 은행보험을 많이 샀어요. 은행보험.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밸류업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일본 사례 많이 그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본도 이제 작년에 이제 봄에 그걸 발표하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만큼의 뭐 강제성이 아직은 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정부도 이거를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이걸 빨리 좀 고속도로로 좀 달려가지고 뭔가 좀 이 지수 자체가 레벨업되고 이걸 좀 원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속도와 시장이 원하는 속도 좀 사실 좀 다르거든요. 네. 기업들이 원하는 속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빨리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기업들 압박해가지고 지수 올라가고 뭐 주가 지수 좋고 그럼 국민연금 수익률 올라가면 우리 노후 대비도 되고 사실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또 기업 입장도 생각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일단 자율적인 부분부터 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세부 내용들을 이제 하면서 좀 제가 봤을 때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뭐 강제성이 안 들어갔다고 저는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지금 뭐 첫 삽도 제대로 뜬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그 후속 타들은 분명히 나올 거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네. 분리과세 굉장히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에 좀 합산이 되면 당이 배당을 받으려고 해도 좀 많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를 또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한텐 이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근데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민주당이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밸류업에 대해서는 전 여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민주당도 찬성을 할 거고
뭐 여당은 당연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선거 그 대선 전에 그 예전에도 한번 그 3% 나왔었잖아요. 예,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지수 5천 가는 건 지수 5천을 못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아니 근데 저런 얘기하면 너무 화나는 게 물론 뭐 여야는 없지만 네. 그러면은 뭐 금투세나 뭐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근데 뭐 거기까지 말이랑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 행동이랑. 근데 아무튼 여기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그래지니까. 오늘 채팅창 한번 불나게 만들어봐요. 이미 화도 던진 것 같아요. 네. 아이, 근데 뭐 마음은 어찌됐건 알겠는데. 제 네. 의견은 뭐냐면 그 야당의 지금 대표도 밸류업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실망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언제 나오느냐가 그걸 속도를 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밸류업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계속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자. 다만 이제 연일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하고 안 하고는 자율이에요.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근데 누군가는 하겠죠. 그 스타트를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몇몇 기업이 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따라하게 되면 안 할까요? 정말 그건 망신당할 텐데 나중에. 그렇죠. 그쵸. 망신당할 기업이 나와요. 나중에 안 하게 되면. 근데 원래 망신 당하는 거 그렇게 뭐 개의치 않는 익숙한 기업은, 예. 분들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런 기업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찍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자율성에 맡기겠지만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뭐 큰 기업부터 눈치 보면서 쿡쿡 찌르면 네, 그쪽부터 하겠죠. 이제 쭉쭉 하는 게 이제 순서기 때문에 네. 눈치는 계속 주겠죠, 예.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뭐 특히 뭐 삼성이나 현대차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이제 공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 공시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주주와의 소통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장래 사업 계획 같은 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어떻게 올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 공시엔 잘 안 담겨 있고 우리가 찾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잘 안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생각들을 좀 알기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담아야 되거든요. 네, 연일에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제 투자 환경은 저는 더 개선될 수밖에 그쵸. 없다. 네, 그래서 분명히 밸류업은 저는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냥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사실 여야를 떠나서 둘 다 우리 증시 잘 되는 건 너무 좋아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막 뭐 3천 가야 된다, 5천 가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하는 진정성이 저한테 개인 투자자한테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약간 답답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합의가 있든 뭐 여든 야든 다 뭐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서도 또 정치라는 게 다른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좀 기대는 계속 해보자라는 네. 쪽으로 결론을 방향성은 맞으니까. 네, 방향성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불부리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얘기할 때 계속 팩트 폭력을 해주고 계신데 저한테 HPSP는 차익 실현 아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뭔 차익 실현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PI 첨단 소재 막 오르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니네가 거기서 팔라고 해놓고 뭔 수익 축하냐 이러면서 그래요. 저희는 다 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좀 힘들다. 다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희가 얘기를 한 거를 그대로 들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주봉상 3만 원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거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노려보자. 좋다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지. 주봉상 그렇죠. 줄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가, 안 해요. 느낌으로. 왜냐면 제가 좋아. 행동 패턴이 똑같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은 거 아니죠? 지금 그은 거 지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 우리 그 정도 그렇게 아닙니다. 치사하진 않아요. 그 오케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비열하진 않습니다. 네. 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PI 첨단 소재는 네. 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실적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는 저는 좀 약간 AI 수혜주로 좀 보고는 하나 있는 게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방열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점점 AI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사양화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열 관리 되게 잘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AI 폰이 정말 몇 년 후에 대중화된다면 저는 이런 방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한번 나중에 한번 수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쪽을 좀 잘하고 있는데. PI 첨단 소재. 근데 지금 당장 아니죠. 지금 뭐 아직 AI 폰 시대가 열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쨌든 방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역시나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하면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만 원 줄 확실하게 그어졌죠? 아이 그럼요.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다른 곳에서 HP 키면은 여러분들부터 벌써 졌어. 아니요 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컴퓨터에서 켜야지만 여기서 그려놓은 게 그러는 나옵니다. 게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지. 딱 3403원에 그어져 있어요. 그럼요. 네. 혼날 때는 또 잘 혼나고.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것만큼 왜 맞아야지 왜 더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제가 줄을 그어놓은 거는 줄 그어놓은 여기까지는 뭔가 해볼만 할 수도 있다라는 좋습니다. 멘트를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저의 알겠습니다. 성향상.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도 음전했네요. 이게 좀 역시 9시에 분위기 딱 좋고 계속 이렇게 윗골이 달고 밀리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뭐 오후 들어서 근데 선물 매수만 유지가 되면은 네. 오늘 조금 빠져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만약에 미국장이 뭐 또 변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무난하게 흘러가서 뭐 강보합권 쪽으로 끝나주면은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거에 힘입어서 다음 거래를 이제 몰려서 같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선물의 기조만 여기보다 더 이렇게 눌리지 않고 4천억 이상만 유지를 해줘도 뭐 베이스 차도 괜찮고 뭐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 던지면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일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조금 믿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나 업종으로 봐도 HBM, 3D 낸드, CXL,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 요런 애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음전했고요. 0.04% 마이너스 2733포인트. 코스닥은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0.6% 마이너스까지 왔고요. 866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은 2차 전지 원래 메가리가 지금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얘네들만 좀 제약바이오가 가주거나 버텨줘도 괜찮은 상황인데 HLB도 0.6% 마이너스고 셀트리온 제약도 0.2% 마이너스 그리고 삼천대행제약이 지금 5% 마이너스를 제일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리가캠바이오가 마이너스 2%. 조금 제약바이오 밀리고 반도체 소부장 밀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밀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다 네. 먹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가져야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그쵸. 다 약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그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순환매 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쪽에 좀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확실히 좀 강한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오늘은 보면 구경제 산업이 다 강한 것 같아요. 보면 뭐 해운, 전력설비, 사료, 뭐 피팅, 은행, 또 원전 뭐 이런 쪽이 좀 강하니까. 네. 그래서 게임주 빼고는 대부분 좀 그 좀 중우장대형 산업들이 좀 약간 이끄는. 근데 그 안에서도 큰 회사보다는 좀 작은 회사들이 또 오히려 좀 강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뭐랄까요 스토리텔링이 확실한 주식들만 좀 살아남는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밸류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명확한 이유가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군의 주식들만 좀 살아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이 워낙 약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좀 시장을 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다 고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 차익이 쏟아져 나와도 맞아요.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산업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뿌려지는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오프닝 벨 클로징 벨 팀에서는 염승환 이사님 네. 저 빼고는 다 지금 2,800, 2,850 여기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저는 안 된다에 용감하게 그래요? 안 베팅했습니다. 아니 냉정해야죠. 제가 어떻게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 자신을 속여가면서 어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다만
다만 이제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 네, 좀 아, 10년 뒤에? 시간 아니야. 올해 중에는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2850? 네. 아, 그래요? 오.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지금 사기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이제 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미국 증시가 지금 자꾸 엔비디아도 그렇고 약간 좀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혼자 가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은 좀 받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어쨌든 지금 그 밸류로 보면 네.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또 지수대고 아직 삼성전자나 일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보면 하이닉스는 물론 많이 갔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룸이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위가 좀 한번 열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위를 열어주는 거는 일단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2차 전지가 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이 2차 전지가 좀 지켜주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레벨업을 해줄 때 그때 이제 2,500이 돌파가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네요. 저는 가능은 하지만 뭐 시간은 아직 바로, 조금- 예, 바로는 좀 쉽지 않다. 여유를 좀 네. 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공감돼서 가을 하늘님께서 뭘 사기도 뭘 안 사기도 좀 애매한 장이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가야죠. 어떻게 전강후 약입니까? 우리 증시? 수급이랑 같이 봤을 때는 어때요, 두 분은? 요거 오후 갈수록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 좀 팔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업종을 약간 좀 매도하고 있어요. 한 400억 가까이. 그래서 매도가 줄지 않고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늘 뭐 급락 뭐 이런 거보다도요. 증시가 좀 오늘은 약간 좀 그 답답하지 않을까 지수 자체는. 그래서 뭐 정강후약 뭐 이런 거보다도 좀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예, 흘러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 니케이보다는 훨씬 선방하고 있는 게 니케이 225는 1% 넘게 계속 아래로 내리 꽂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일단 코스피는 조금 더 아마 일본은 요새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또 전환되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좀 매물 나오는 거 아닌가.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두 분 마지막 코멘트 있으시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가죠. 그러니까 뭐 저PBR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보니까 결국엔 수급의 작년 11월부터 봤을 때 수급의 절반은 반도체와 저PBR 쪽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쉬니까 저PBR이 지금 응원군으로 나왔죠. 그런 얘기는 지수는 일단 크게 뺄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이 4천억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잘하면 전약 후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선물의 수급 확대가 좀 더 유지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오후장에 만약에 금융주들이 차익이 나오면 그럼 하루 이틀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금융주들 뭐 저PBR 쪽이 뭐 지금 이상으로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 이 힘 모아서 이제 기간이 내일까지 같이 받아주면서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저PBR을 오늘 꼭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좀 나름대로 추세 만들어서 가는 거 보면은 이게 좀 수급의 이동, 순환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급등 많이 나오는 것들은 좀 변동성이 너무 높았을 때는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수익 실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놀릴 확률이 높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 순환매를 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가을님께서 오랜만에 진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김장열 본부장님과는 또 다른 색깔의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또 수요일을 책임지실 거라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시 보기가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야 되는데요. 혹시 마포 사시는 분 계세요? 마포 근처? 안 계세요? 오늘 맛동산에서는 마포의 주거 생활권을 완벽하게 분석을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 마포 사시는 분들은 내 집값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3시 2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염승원 회장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이따 3시 반까지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